유쾌하시면서 상당히 콘텐츠 있으신 국제 전문 기자입니다.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예, 오늘 멘트 괜찮았나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급조했어요, 급조. 예. 센스가 있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첫 소식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고려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되게 좀 파장이 큽니다. 그러게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서 전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4,500명을 빼서 괌이나 다른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숫자하고 장소까지 언급이 돼서 큰 관심을 끌은 건데요. 예.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본부로 한 주한미군은 약 28,500명 정도가 있잖아요. 예. 규모가 그 정도 되는데 니팔군 중심으로 육군 2만 명, 그리고 오산을 베이스로 한 7공군 한 8,00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도에 나온 이제 감축 대상이 4,500명 이렇게 명시된 걸 봐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예. 만약에 순환 배치하는 육군 부대 이제 스트라이커 전투 여단이라고 있는데 이거의 이제 파견을 중단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보낼 걸 안 보내면 자연스럽게 감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미군 재배치, 특히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 유연성 확대 움직임과 맞물려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했죠. 대선 예. 이슈로 떠오를 조짐이 보이자 주한 미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예. 새 정부와 한미 동맹 유지, 강화를 위한 협의를 기대한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예. 예전에 2002년 좀 오래전이긴 한데 대선을 앞두고 이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반미 정서가 들불처럼 번진 바 있습니다. 예. 이후에 주한 미 대사관 그리고 주한 미군 측은 한국의 선거 국면에서 미군 관련 문제가 이슈화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각별히 조심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뭐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일일이 입장을 내진 않지만 이번에는 신속하고 이례적이지만 신속하게 예. 입장을 내면서 상황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려 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 한국 국방부에서도 이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뭐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 보면 뭐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뭐 여론 떠보기 같기도 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선 코앞에 이런 기사를 낸 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도 사실 관심이 좀 쏠리는데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뭐 실무진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중 하나가 우연히 이제 언론에 흘러나온 뭐 오비 일학처럼 예. 뭐 아는 기자한테 이걸 뭐 전달을 해서 이렇게 흘러나왔다. 그렇게 다분히 뭐 의도가 그렇게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의도가 큰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예. 의도가 있는 말씀하신 그 여론 떠보기, 군불떼기 차원의 이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저희가 어떤 걸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 이거 썼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즉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요즘에 통상 문제 또 방위비 협상에서 예. 이게 중요하니까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겁니다. 그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 문제도 어제 대선 후보 3차 토론에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진 않았는데 예. 대신 핵무장, 뭐 확장 억제 이런 사안들이 좀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다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한미군 문제하고. 그래서 한번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대선이 있고 다음 날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예. 뭐 우리 외교가 쉬울 때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이제 중요한 절체절명의 상황. 또 외교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 10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이 북핵 관련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미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당근으로 이제 제시할 만한 게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예전 전례로 볼 때는 한미연합 축소 및 중단, 예. 아니면 뭐 핵추진 잠수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를 이제 중지하겠다. 뭐 이런 것도 당근이 될 수 있는데 더 크게는 뭐 이번에 보도에 나온 주한미군 감축 카드도 내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나마 아직 트럼프가 뭐 북한하고 뭘 해보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드러난 게 없잖아요. 예.
이제라도 말씀드린 대로 좀 우리 외교가 한미 외교가 대미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는데 외교력을 잘 발휘해서 패싱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예. 뭐 우리 정부가 가진 숙명이니까 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기자님, 보통 이제 네.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오면 감축이나 뭐 철수 얘기 나오면 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요런 얘기들이 정말 이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무조건 반사처럼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논리가 예. 아무래도 뭐 숫자를 이게 뭐 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의 변경이나 조정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이게 내용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인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숫자를 줄이면 뭔가 확 티가 나잖아요. 딱 숫자에서 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예. 뭐 철수는 당연히 못할 테니까 일단 숫자를 줄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미동맹의 약화, 신호탄 이렇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딱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를 봐야 되는데 등장인물은 똑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또 이 하버드 대학과 앞서 몇 주 전에도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좀 더 심하게 대치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하버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제 끊었잖아요. 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근데 최근에는 하버드대 이제 외국인 학생 등록을 아예 못하게 하겠다, 예. 차단하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안보부하고 국무부가 나서서 학생 비자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법원이 그저께인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줘서 후유력 발생은 안 된 상태고 본안 소송으로 이제 가서 결판이 날 텐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측은 하버드대가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시위를 방치했고 시정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아울러서 하버드 대학이 중국 공산당의 자금과 정치적 영향력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더 큰 깊은 배경이라는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버드대가 친중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하버드대는 약 150개국에서 온 이제 유학생 10,000명 정도가 재학 중인데 이 중에 5분의 1 그러니까 2,000명 정도가 중국 국적이라고 하거든요. 예. 뭐 한국인은 430여 명이라고 하고요. 어쨌든 트럼프의 하버드대 길들이기가 점입 가경 상태인데요. 예. 이게 성공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금 이거 질문 하나만 더 보죠. 예. 어제 오후였어요. 저는 네. 이른바 찌라시를 좀 받았는데 네. 김정은 유구설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대단히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어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 기자님 어떻게 좀 이거 확인 좀 되셨습니까? 제가 뭐 따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없는데 아무튼 예. 김정은이 공개석상에 일정 기간 안 나타나면 예. 뭐 신병 이상설 또 쿠데타설 이런 게 단골 메뉴처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요즘에 우리 이제 대선 전국하고 맞물려서 또 이런 게 이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도 이제 증권과 정보지를 통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김정은이 뭐 의식불명 상태다. 이런 얘기가 퍼졌는데 국정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 사실이 기자님 아닌 걸로 요 보고 내용 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한번 좀 설명을 네네. 해드릴게요. CNN 긴급 타전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김정은 사망설이. 그러면서 김정은이 원산 현지에서 평양 전문병원으로 이송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열흘째다. 그러면서 친중 수뇌부에게 이 사실을 중국 측에 전달을 했고 이제 김평일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죠. 네. 그래서 차후 권력 승계자로 할 것으로 의사가 전달됐다.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왔고 김여정은 감금 상태다. 그래서 내일 오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평양이 봉쇄됐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일단 CNN 보도가 그게 없고요. 예. 그렇죠? 예. CNN 보도에 그게 없고 이게 북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CNN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얘기가 도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CNN 보도에 그게 없고 예. 또 하나는 우리 국정원이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뉴스를 볼 때 이게 사실 모르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북한 뉴스를 볼 땐 좀 조심해야 될 게 몇 년 전에도 한 3, 4년 전에도 김정은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코마 상태에 빠졌고 뭐 프랑스 의료진이 수술을 맞아요. 했지만 뭐 사망했다 이런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예, 예.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앞서 2013년이죠. 그때는 이제 국내 뭐 유력 신문이 음. 현송월이라고 있거든요. 예. 김정은의 측근이면서 애인이라고까지 소문이 돌았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처형됐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뭐 그래서 되게 놀랍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이렇게 지내던 와중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현송원이 2018년에 남북회담 대표단으로 판문점에 떡하니 등장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당시에는 사실로처럼 이제 받아들였던 뉴스가 오보였던 게 5년이 지나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뭐 북한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좀 뉴스를 보실 때 좀 신중하게 가려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